IBM의 사원이 싱크,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라. 여러분들이 맨날 생각을 하고 있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흘러가는 물처럼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성장하고 싶다면 싱크 디퍼런트,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작년과 다르게 생각을 해서 해야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여러분과 더 거래하고 싶게 할 것인가? 작년들에 거절했던 고객들이 다시 여러분들을 찾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다르게 한번 내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가면서 고객이 거래하고 싶은 날을 만들어 나가야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배우자 그러지만은 배우자고 하는 것은,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는 정보 지식을 파괴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뭔 교육을 하면 그거 나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다 알고 있는데 성과는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잘못된 거죠. 그걸 인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지 저성과가 고성과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올해는 작년과 새로운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재미있는 것은 새로운 길을 찾는 겁니다. 가는 길만 계속 가면 새로운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는 작년과 다른 새로운 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리셋, 더 그레이트 리셋에서 코로나 이후 세상의 우선순위가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은 실종될 것이다. 중간만 가면 된다. 중간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망한다는 거죠. 양극화가 될 것이다. 양극화라고 하면 양극화는 어떻게 보면 중간이 사라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의 본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침에 가끔 조찬에 나가보면 아침 6시 반에 중소기업 대표들이나 대기업 임원들이 모여서 강의를 듣습니다. 6시 반에 모이기 위해서 집에서 최소한 5시쯤 나왔겠죠. 그 시간에 나와서 뭔가 열심히 배우고 9시 되면 열심히 자기 일하러 뛰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사원들은 5시 반에 뭘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 중소기업 대표, 대기업 임원 이런 사람들이 새벽에 뭔가 배우려고 몸부림칠 때 나는 뭘 하고 있는가 이런 반성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극화되는 세계에서 우리가 평균만 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좀 고객이 거래하고 싶은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N극화라고 하면 다양하게 퍼진다 이거죠. 뭔가 하나 잘하는 사람들은 잘 살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단극화라고 하면 한 곳으로 몰린다 이런 거죠. 한 곳으로 몰린다. 한 곳으로 끌어당겨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시장,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학교, 의사시장 이런 데에서도 모든 계약은 여러분들에게 단국화돼야 된다. 끌려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객이 거래하고 싶은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객에게 하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의 생애 가치를 높여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고객이 거래할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올해는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트렌드 코리아 두 번째로 보면 인덱스 관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인덱스라는 게 뭐죠? 색인을 붙인다라는 거죠. 색인을 붙여.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색인을 붙여서 전략적으로 관계 관리를 해야겠다. 인덱스라고 하면 색인, 목록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인연에 연연하지 말고 이제까지 인연에 연연하지 말고 목적 관계, 랜덤 관계 이렇게 해서 목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의 법칙이 달라지고 있다. 산업화 사회에서는 상품 우선의 법칙이었습니다. 상품을 많이 팔면 성공한다. 제조업체에서든 유통업체에서든 상품을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략의 출발은 상품이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상품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전제 조건이 변화 속도가 느렸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고 고객이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FP들이 가서 이게 업계의 최고 좋은 상품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고객은 믿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심해졌고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졌습니다. 고객이 더 똑똑해졌고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고객에게 독특한 가치를 지닌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변화가 심하고 경쟁이 심하고 즉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한 관계 우선의 법칙이 적용되는 시대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은 단기 목표로 상품 판매에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겠다. 고객을 만나는 목적이 상품 판매가 아니라 관계를 향상시키는 거여야 됩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DB 마케팅을 잘하던 사람들이 요즘 갈 곳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DB 마케팅 하던 사람들의 고객을 만나는 목적은 뭐죠? 계약 체결이죠. 계약 체결과 관련돼서 특정 상품을 설명하는 기법을 열심히 훈련을 해서 고객을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면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관계 끝. 계약이 체결이 안 되면 이 사람은 상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는 고객이니까 관계 끝. 더 이상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고객을 끊임없이 찾아다녀야 되는 거죠. 불쌍한 영업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고객의 만남의 목적이 오로지 상품 판매만 목적이라면 고객은 여러분들 만나는 게 지겹고 불필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죠. 고객과 친해지기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친해지면 계약이 되고 추가 계약이 되고 소개가 이루어집니다. 친해지지 않고 상품 판매만 하려고 하면 고객은 여러분들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객과 친해지기 위해서 마케팅을 해야 됩니다. 세일즈에 상품 판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마케팅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겠다. 상품 판매 기술자로서 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장에서 오래 영업할 수 없습니다. 고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오랫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약한 학교에 가서 계약한 배상책임보험을 계약한 학교에 교장 선생님, 행정실장님, 교감 선생님, 또 급식실 책임자, 예를 들어서 수의 선생님까지 다 친해진다면 여러분들은 그 학교에 가면 즐겁게 하루 종일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목적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기존 고객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관계 우선의 법칙에 근거해서 고객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한번 거래한 고객이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 성장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은 첫 번째, 고객의 유형을 결정하는 겁니다. 고객의 유형을. 올해 종신보험을 많이 팔아야 되겠다. 손해보험을 많이 팔아야 되겠다. 자동차 보험을 많이 팔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고객의 유형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올해 나는 교직원 시장에서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의사 시장에서, 법인 시장에서, 아니면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지인 시장을 확대해야 되겠다. 고객을 결정하는 겁니다. 모든 보험 사업의 출발은 고객을 선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고객을 어느 시장에서 내가 차별화된 가치를 만들어내서 고객이 나를 만나고 싶게 만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자신 있는 시장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장에서 경쟁자와 차별화된 독특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VIP 고객과 어떻게 신뢰를 쌓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타인이 다정하게 보일 때 본인도 다정할 확률이 높아지고, 사회생활에서 다정함이 있는 문화를 만들고 싶다면 서로가 다정함을 보여야 된다. 토끼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끼에게 고지방 사료를 먹으면서 건강 상태를 측정했더니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심장박동수가 높아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예외 없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토끼에게 고지방 사료를 먹이면서 말을 걸고 쓰다듬어 주면서 사랑해 주면서 똑같은 사료를 먹였는데 사랑을 받은 토끼는 건강 상태가 양호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날 때 좀 고객이 여러분을 다정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다정하게 대하셔야 됩니다. 본부장님에게 먼저 다정하게 대하고, 본부장님도 FP에게 먼저 다정하게 대하고, 우리가 그런 문화를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의학용어로서 라포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 병의 환자를 치료하는데 진단을 해서 뭐 피검사라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진단 결과에 따라서 처방만 딱딱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하고 딱 약 처방 딱 해주고 가. 환자들이 줄을 서 있으니까 그냥 처방만 탁탁탁 해주는 환자들하고, 환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아 뭐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이구 그래요, 정말 아프시겠네요, 예 그러시겠네요, 막 공감을 막 해주고 처방을 해줬어요. 처방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완치율이 높더라는 거죠. 그러면 요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서 고객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감동해주고 이러면서 상품 제안을 했을 때와, 고객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바쁘다고 하니까 상품 설명을 쫙 했을 때 계약 체결 확률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뻔하죠. 상품 설명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고객이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공감이 되는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정함이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다정함을 경험하면 나는 가치 있다라고 느낀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서 다정하게 대하면 고객은 야, 이 사람이 나를 가치 있게 대우해 주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지지해 주는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도 이 사람에게 계약으로서 되돌려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 뭐 엄청난 전문가인 것처럼 막 상품 설명만 하고 사인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다정하면 하루를 더 즐겁고 업무를 몰입하게 하고 생산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부 내에서 우리 회사 내의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서로 내가 좀 다정하게 대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우리 맹자는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다, 착한 성품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순자는 악한 사람이니까 교육을 통해서 순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고객에게 어떻게 공감을 이끌어낼 것인가. 인간은 이익만 추구하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품만 제공하면 계약이 된다. 맞을까요? 감정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더 좋은 상품을 제공해 줄까? 수익률 0.1%더 좋은 상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객의 감정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 그게 더 우선된다는 겁니다. 이성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감정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초회 면담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미나를 해서 고객이 상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은퇴 설계 이러니까 야, 5% 확정금리를 갖고 갈까? 7% 확정금리를 갖고 갈까? 이거 어떤 게 좋을까? 막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상품을 가져갔습니다. 예? 좋은 상품을 제공하면 계약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고객은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선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됐으면 좋겠다. 대화가 좀 됐으면 좋겠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하고 앞으로 내가 사인을 하게 되면 최소한 10년간 내가 이 사람 얼굴을 봐야 되는데 10년간 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가 우선입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상품만 갖고 와서 얘기하고 안 되면 말고 고성과가 될 리가 없는 거죠. 인간은 어떻게 보면 선택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선택의 폭이 많을 때 경이롭게 생각하지만 선택하지 않습니다. 잼 판매대에서 24종류의 잼을 판매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야, 이런 잼도 있네, 저런 잼도 있네, 와, 대단하네, 와, 정말 대단하네. 그리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24개 중에서 내가 24개 다 살 수는 없으니까 내 입맛에 맞는 걸 찾다 그냥 가는 거예요. 선택을 못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6개만 있는 잼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여긴 6개밖에 없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가 10배 더 많이 판매됐다는 거죠. 10배 더 24개를 잼을 판매한 데 전시한 데보다 6개 전시한 데가 10배 더 많이 판매가 되더라는 겁니다. 인간의 뇌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은 한계가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늘어날수록 선택 장애가 생기고 의욕이 꺾입니다. 저성과 영업사원들이 하는 얘기가 고객에게 선택을 합니다. 친절하게 망합니다. 고성과는 고객의 상황을 파악해서 질문을 통해서 상황 질문, 문제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을 파악해서 내가 결정을 해서 설득을 하는 겁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황을 파악을 해서 처방을 의사가 합니다. 변호사는 의뢰자의 상황을 파악해서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가 변호사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FP 여러분들은 고객의 상황을 파악해서 여러분이 결정해서 고객을 설득하는 직업입니다. 이거 저거 중에서 골라 잡아 요구하세요. 이러면 작년보다 성과가 더 나빠질 것입니다. 인간은 선입관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헬멧을 쓰면 뇌가 똑똑해지고 진다고 말을 하고 숨은 거임 찾기를 시키면 평소보다 2배 더 잘 찾는답니다. 근데 헬멧을 쓰면 헬멧이 뇌를 탁 누르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고 말하고 작업을 하면 평소보다 2배 느려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헬멧을 씌웠는데 어떤 경우에는 2배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2배 아래가 되는 거죠. 인간은 자율적 의지에 의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외부 조정에 의해서 메시지가 움직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과 대화를 할 때 후광 효과를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한 저명 의사라든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계약한 상품을 추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서 이야기할 때 학교명을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계약한 학교를 내가 직접 계약한 학교가 20개 학교입니다. 20개 학교를 계약을 했다 이렇게 되면 아, 이 상품을 계약한 학교가 많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또 첫인상은 성공의 2분의 1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업사원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었을 때 3 내지 4초 이전에 저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그냥 쫓아보내야 되겠다.
바쁘다고 내보내야 되겠다를 3 내지 4초 이내에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만든 제안서를 꺼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교육받은 몇 시간, 수십 시간을 교육받은 내용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객은 3 내지 4초 이전에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바쁘다고 쫓아보내야 되겠다를 결정을 했습니다. 첫인상이죠. 여러분의 첫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명함을 주고받고 여러분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객도 핸드폰에 여러분 전화번호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카톡에 여러분 사진이 뜨죠. 여러분 카톡이 뜨죠. 그러면 여러분 카톡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겠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PR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인간의 사랑은 촉각과 시간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거죠.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바뀌었습니다. 10년 후에 알았습니다. 그랬을 때 아이를 바꾸려고 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10년간 키운 정이 있으니까 그냥 키우는 거죠. 고객과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지속한다면 여러분 고객은 상품에 의해서 FP를 바꾸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돈 많은 고객을 찾아가서 상품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만 돈 많은 고객은 그 상품 기존에 있는 FP한테 얘기해서 글로 거래를 하려고 하지 FP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미국 웨스트포인트에서 왜 미국 군인이 되려고 하느냐 조사를 했더니 군인이 좋아서 군대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국가를 위해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장군이 되기 위해, 가족을 위해 외부적인 동기에 의해서 군인이 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군대를 좋아하고 내부 동기가 강한 사람이 장기 복무를 하고 장군이 된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인간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성공합니다. 보험 영업을 왜 하는가? 보험이 좋아서 여야 됩니다. 돈 벌기 위해서,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건 두 번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험 영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보험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고객의 현재 삶의 질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입니다. 고객이 소득에서 지출의 우선순위가 보험이어야지 고객이 현재 삶의 질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객이 가족 중에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가정이 사망하더라도,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오래 살더라도 현재 삶의 질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숭고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고객을 만날 때마다 고객이 현재 삶의 질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올해 세웠던 계획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현재 삶의 질을 유지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주는 일에 올해 여러분들이 한번 사명을 갖고 임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은 여러분들이 보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행복하게 보험 영업을 하는 것은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겁니다. 하와이를 가는데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뭐냐? 비행기냐 배가 아니라 좋은 사람과 함께 갈 때 빨리 행복하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상반기에 전원다 리크루팅을 한 명씩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친한 사람, 얼굴만 봐도 기분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리크루팅해서 옆에 앉혀놓고 즐겁게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리크루팅은 애사심의 표현이고 본부장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리크루팅을 하는 사람을 본부장님들은 우대하셔야 됩니다. 회사도 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내에 전원 다 리크루팅을 한 명씩 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면 좋은 친구를 옆에 앉혀놓고 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루틴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모두 삶의 루틴을 바꿔봅시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 이상자란 똑같은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사람이다. 작년과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올해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상입니다. 작년과 다른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고객을 만남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고객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객들이 여러분과 거래하고 싶고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고 여러분을 만나고 싶고 계약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좋은 고객, 돈 많고 정직한 고객을 만나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올해는 모두 다가 억대 연봉을 꿈을 이루기 바랍니다.